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사람 관계도 일도 너무 어렵게만 느껴질 때 말이에요. 이럴 때 놀랍게도 400년 전 한 철학자의 목소리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발타사르 그라시안, 그의 아주 날카롭고 냉혹한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그라시안의 현실주의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는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를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섣불리 모든 걸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등을 돌리지도 말라고 조언합니다.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항상 화해의 여지는 남겨두라는 아주 실용적인 처세술인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냉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17세기 스페인의 예수회 신부였습니다. 아니, 성직자가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인 통찰이 가득한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 미스테리 지금부터 함께 풀어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제복을 입은 바나나.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모순 덩어리였어요. 성직자로서의 서약과 세상을 꿰뚫어보는 작가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거든요. 그의 인생을 보면 결코 순탄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1627년에 사제가 되긴 했지만 그의 생각과 글은 늘 교단의 통제를 벗어났죠. 결정적인 사건은 1651년에 터집니다. 그의 대표작인 비평가를 상부 허락도 없이 출판해버린 거예요. 이걸로 예수회와 완전히 등을 지게 됐고 결국 반복된 불복종의 대가로 징계와 추방을 당한 끝에 1658년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보이시나요? 한쪽에는 순종과 경건함을 맹세한 예수의 사제로서의 그라시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그의 책을 펼쳐보면 어떨까요? 영적인 이야기 대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냉정한 현실주의,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로 가득 차 있죠. 바로 이 내면의 갈등이 그의 지혜를 칼날처럼 더 날카롭게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철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을 강하게 흔드는 그의 실용적인 조언들, 세상을 항해하는 그라시안의 안내서를 펼쳐보죠.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조언은 바로 거리두기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존경심을 잃게 된다고 봤어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별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을 유지한다. 신비감과 가치는 바로 그 적절한 거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거리두기의 기술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너무 친해지면 상대가 나를 얕보게 되고 윗사람에게 격이 없이 대하는 건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며 아랫사람에게 베푼 작은 호의는 어느새 당연한 권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라시안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때로는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가치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라시안은 거의 심리학자처럼 체계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상대방의 우상이 뭔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동기가 명예인지, 돈인지, 아니면 쾌락인지, 그걸 알아낸 다음 그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주도권을 쥐고 뇌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라는 거죠. 이 말은 그의 철저한 실용주의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힘으로 정면 돌파하는 게 안 될 때는 지혜와 교활함으로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철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라시아는 힘의 길과 교활함의 길,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용맹하게 큰 길로 갈 수 없을 땐 지략을 발휘해서 샛길로 가라고 말하죠. 그는 종종 무식한 힘보다는 영리한 기술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무모한 용기보다 영리한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평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라시안에게 세상은 실체보다 인식이 더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사소한 결점 하나 때문에 모든 게 가려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관리하는 그의 규칙들은 정말 구체적이고 단호합니다. 첫째,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내면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요. 둘째, 누가 묻기 전에는 절대 먼저 변명하지 마세요. 괜히 잠자고 있던 의심만 깨우는 꼴이 됩니다. 셋째, 당신의 욕망보다 당신의 결점을 더 철저하게 숨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의심은 말이 아니라 흠잡을 게 없는 완벽한 행동으로만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라시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바로 실용성입니다. 그는 책상 위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지식보다 매일의 삶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혜를 훨씬 더 높게 평가했어요. 그에게 진정한 지식이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었죠. 그는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한쪽은 학식 있는 바보예요. 자기 전문 분야에선 최고지만 막상 일상생활에서는 어수룩해서 쉽게 속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죠. 다른 한쪽은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 삶을 지혜롭게 꾸려나가면서 조롱과 속임수를 피할 줄 아는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레시아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 왜 그의 목소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생생하게 들리는 걸까요? 그 지워지지 않는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0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의 지혜는 이 긴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도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합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쇼펜하우어는 그의 책을 직접 번역하면서 평생의 동반자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니체는 또 어떻고요? 유럽은 도덕적 섬세함에 있어 이보다 더 정교한 것을 만들어낸 적이 없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한마디로 위대한 사상가들이 먼저 그의 지혜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그라시안의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날카로운 현실주의의 정수일까요? 아니면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차가운 냉소주의에 불과할까요? 그 답은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할 몫일 겁니다.